순서입니다만 오늘 8.15 국가행사 때문에 지금 많이들 못 오셨어요. 지금 마치고 바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빈속의 순서를 조금 뒤로 미루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 화합과 발전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나라 사랑에 여념이 없으신 분이죠. 우리 시도민회 양재근 회장님의 대회사와 더불어 특강을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애국가 큰 소리로 부르셨죠? 뭐 여기 아니면 애국가 이렇게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곳 잘 없죠? 네, 저도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사실 그 정부 행사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행사를 끝나고 오실 내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내빈 소개를 이따가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저는 뭐 이 연설을 하면은 원고를 없이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 행사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더니 하도 잇몸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 진통제를 먹고 나니까 이 얼얼해서 제가 온 이 할 얘기들을 좀 적어 왔는데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기는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도민 회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행사에 참석하신 출향인 여러분들과 본회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78회 광복절이고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조국에 대한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국가관이 투철하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모두 중국 상하이에 있는 그 임시정부 청사 많이들 가보셨죠? 네, 저도 뭐 한 20여 년 전에 한 두어 차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조악한 환경에서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고하신 그 독립지사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고생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표하며 가슴으로부터 고마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국가 구성의 3요소는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역사는 불행하게도 1910년도 경술국치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경술국치에서 한일 합방 조인 문서에 우리가 서명을 하고 그날로부터 우리 대한제국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일본국에 병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해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로 기념을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재헌헌법을 반포하고 취임하신 그날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이 해방도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낸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당시에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서 굉장히 참 재미를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진주만 습격으로 해서 사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로 원자 폭탄을 투하했고 8월 9일 날 역시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해서 당시에 일본 천황인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무조건 조건 없는 항복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졸지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방을 맞이하고도 이 한반도에는 2차 우리 나경원 전 의원님 오셨는데 일어서서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하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역시 뭐 나경원 의원 인기는 여전합니다. 예, 우리 한교안 전 국무총리께서도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미국과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죠. 우리 한반도를 분할 통치를 하면서 이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설립을 하셨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공산 사회주의 건설을 해서 우리 한반도가 영구히 분단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걷기 많이 하셨죠? 예, 걷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저도 사실 10여 년 전까지는 여러분들 좌석에 좀 앉아주세요. 인사 이따 하시고 인사 이따 하시고 좌석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아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10여 년 전까지는 골프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골프를 못하고 새벽으로 늘 걷기를 합니다. 걷기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사실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걷기보다가 더 좋은 것이 사람이 심보입니다. 사실은 걷기가 행보인데 행보보다 더 좋은 것이 심보다. 사람이 마음을 올바르게 잘 써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심보를 아주 고약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좋은 전쟁보다가 나쁜 평화가 낫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기는 전쟁보다도 더럽고 치사한 평화가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 보시면은 그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평화는 다 좋은 거지 평화가 왜 더럽고 치사하고 나쁩니까 여러분? 그 어원을 잘 음미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양산에 있는 책방 주인이 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셔야지. 이 얼마나 저는 사실 저는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냥 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거 아니면 뭐 더럽고 치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화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임해줘야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정말 이 평화는 말이죠. 그 구걸이나 아양 떨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어떻게 그렇게 지켜집니까? 평화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세지면은 우리한테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이죠. 그 힘세고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우리 덤벼본 적 있습니까? 못 덤비죠. 얻어맞을까 못 덤빕니다. 이치는 그와 똑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지도자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후명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대구 경북 시도민회장 이 자리도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사실 저 티 없이 살았습니다. 저 뭐 야간 통행금지 위반 한번 안 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 물 한 잔 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대 거대 야당의 지도자 품행이 방정합니까? 타의 모범이 됩니까? 그 사람? 뭐 전과가 사범이라 그러는데 그 전과가 양심범입니까 여러분? 정치범입니까? 그냥 잡범 수준, 아니 그냥 잡범입니다 사실. 이 잡범이 어떻게 이 지도자를 하려 그러고 대통령을 하려 그럽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전과 사범이 하면 이 나라 뭐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왜 품행이 방정해야 되느냐? 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느냐? 지도자는요, 국민을 목민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 지도자의 품행을 보면서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이 기가 막힐 일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해도 48%의 득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정신이 해이해졌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절대 국민이 깨어나야지.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정말 1592년도 임진왜란이나 1636년도 병자호란이나 1905년도의 을사늑약, 1910년도 경술국지 이거 좀 우리 전부 국민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군주국가였고요. 우리가 군왕이 잘못을 했어도 군왕이 무능하고 잘못했어도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민한테 다 왔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에서도 여러분들 서양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사실 아테네 국민으로 짜여진 배심원 500명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스라엘 국민들에 의해서 처형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이 깨어나야 하느냐. 국민이 깨어나야 좋은 정부도 가지고요 좋은 대통령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대구 경북 하면은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말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논하지 않더라도
화랑 정신과 새마을 정신의 발상지입니다. 맞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고려 말에 그 충절의 사은으로 대표되는 영덕의 목은 이색 선생이 있었고요. 영천의 포은 정몽주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산의 야은 길재 선생이 있었고요. 경북 성주에 도운 이승인 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려 말에도 그 충절의 사은으로 대표되는 네 사람이 전부 우리 경상북도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기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그래서 충절의 고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가 임진왜란 때만 하더라도 홍희 장군 각재우를 비롯해서 영덕의 신돌석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안동의 서해 유성룡 그리고 의성김씨 학봉 김성희를 비롯해서 수많은 의병장과 국난을 극복하는데 많은 그 관료들을 배출했고요. 그리고 구한말에는 국채보상운동도 사실 우리 대구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리고 근세에 들어서는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전신이 뭐 조선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한테 한글을 창제해 주신 세종대왕과 나라를 지켜주신 성이순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있게 해주신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국민 모두를 배고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이 시대에 그래도 국회의원도 좀 중진 이상 되는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 형님 왜 박정희 공항 얘기를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그러면은 자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반대하고 난릴 텐데. 그래서 내가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근데 이 공항을 무슨 전라도 광주에 짓는 공항을 내가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고향에 짓는 공항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결기가 없느냐? 구대기 겁나 장 못한 거냐? 내 반드시 그렇게 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제 저한테 축전 온 거 보니까 홍준표 시장도 박정희 공항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시고 또 이철우 지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철우 도지사나 대구시장이나 이 시도민 회장이 그리 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정희 공항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역이 배출한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냐 하면은요, 대통령 5년 했던 어떤 분은 동상이고 기념관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후손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일어서야 됩니다. 대구 경북이 일어서서 그 5년 한 그분요, 저는 제 기억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볕 정책 쓴 것밖에 없어요. 햇볕 정책 써가지고 이 나라에 핵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 만들어가지고 이게요,
남녀 갈등 만들었어요. 그걸 원인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수십 가지 갈등이 지금 조장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은 전국에 전라도에 가면 완전히 왕국입니다. 왕국.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대구 경상북도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구 경북이 다시 화려한 옛날의 영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박정희 공항도 만들고 이 기회에 제가 여기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에 바로 만듭시다. 저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 뭐 정치판에 기웃거리거나 저 그럴 사람 전혀 아닙니다. 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예 선언을 합니다. 저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시켜줘도 안 하고요. 하고 싶은 생각도 0.01%도 없습니다. 전 원래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하고는요 불가원 그리고 일생 살면서 차당 피당 불입당 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가입니다. 기업인은 국가사회의 일정 부분 봉사하고 기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잘해서 세금 잘 내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1등 국민을 지향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살다 보니까 너무 이거 나라가 이상해집니다. 지금 뭐 별 희한한 상황이 다 나오고 계속해서 말꼬리만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이 5년 동안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 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배짱 있고 결기 있고 대통령 그보다 더 좋은 대통령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나라에 지금 그 뭐 야당에서 그런 그 범죄자가 대통령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좀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 뭐 우리 문체부 그 1차관님 계신데 한번 일어서세요. 차관님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예천군입니다. 예. 이제 제 인사말이 끝나면은 대통령 축사를 대신 대독해 주실 분인데요. 사실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좀 많으면 제가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 사교육을 철폐해 줘야 됩니다. 사교육을 철폐해 줘야 됩니다. 이 사교육이 말입니다. 계속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권력의 세습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아무리 비싼 강사라도 쓰다가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이게 바로 부의 세습이고 권력의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전면 철폐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외를 포함한 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공교육 위주로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려면 말이죠. 수능이고 기말고사고 뭐든지 이 공교육에서만 문제를 뽑아다 출제하면 됩니다. 사교육을 의미 없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교권을 확립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교사들이 얻어맞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는데 애들이 교사를 때리는 상황, 이거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하나 둘 낳는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선생이 아이들을 훈계를 하게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사교육 철폐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도 8월 15일 날 취임을 하시고 아마 한 1년 정도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다 농촌 출신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농촌에서 지주계급이 한 10% 정도 있었고 나머지 90% 정도는 소작인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토지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토지들을 나라의 채권을 끊어주면서 토지를 전부 국가가 다 매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한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6.25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의 총알을 모을 수 있는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서민들이 좋아할 것이거든요. 사교육을 철폐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아무리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농촌 출신 아이들도 공교육만 열심히 받으면은 그리고 또 사법고시도 부활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뭐 조국이 얘기하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안 살고 개천에 용이 나게 하려면은 공정하게 게임을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시켜주면은 그 중에서 개천에 용 나는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네, 우리가 살을 깎는 심정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기도 있고 용감하고 씩씩하니까 이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뭐 잔뜩 적어 가져왔는데 지금 다시 피 가지고 읽을 수가 없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이 우리 뭐 나경원 의원도 계시고 우리 한교안 의원도 총리님도 계신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 애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웅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어진 일상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집에 놀지 말고 나와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나라 사랑이고 애국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만세 삼창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만세 삼창 할까요? 우리 저 변호사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만세, 두 번째는 대구 경북 만세, 세 번째는 시도민의 만세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일어나셨죠? 다 일어나셨죠? 나와. 네, 제가 선창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구 경북 만세! 만세! 시도민회 만세! 만세!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